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전투표에 문제가 전혀 없다. 따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당론이 2월 11일 날 마침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권영세 선거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동네에 총대를 메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의 전모는 이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여러 부처가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은 현재 사전투표를 극도로 혐오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거부운동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수뇌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었고 현재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보고합니다. 송철호는 중간에 당적을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력한 민주당 후보가 임동호 씨였습니다. 송철호 씨가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훈아를 만나서 김기현 현직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게 됩니다. 황훈아는 송철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친한 친구인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명을 받들어서 울산경찰청 정보경찰로 하여금 김기현을 탈탈 털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보경찰이 별다른 비리가 없다고 보고하자 밥값을 못한다고 쌍욕을 퍼붓습니다. 송철호의 부하 송병기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관련 괴문서를 전달합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이 문서에 조미료를 듬뿍 쳐서 청와대의 백원우에게 보고하고 비로소 악마의 편집본이 만들게 됩니다. 청와대 백원우는 이 문서를 정상적인 첩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반부패 비서관에게 넘기게 됩니다. 반부패 비서관인 박형철은 백원우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그 괴문서를 울산경찰에 하달하게 됩니다. 한편 황운하는 수사경찰에게 김기현을 무조건 올가매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털어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황운하는 극도로 노하여 수사팀 3명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조직 폭력배 세계에서도 관찰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적폐인데 이 한 건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편안한 노후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구 대선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덮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적폐 발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가 이러니 저러니 정권 교체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것은 사람이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정신줄이 높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 정도 간주해도 그냥 크게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절대 현재 집권 세력은 무리수를 두더라도 권력을 넘길 수 없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선거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위조표를 왕창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다. 바로 사전투표를 제외하면 대규모의 위조표를 만들어낼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는 상황에 관계없이 80에서 90%의 응답자들이 3구 대선 공정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부정선거에 당한 다음에 결국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낙선한 사람이 1959년생으로 서울법대 출신의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원내대표로 출시한 사람이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입니다.
모든 선거 조작과 선거 개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당일 투표에서 송철호 후보는 53.74%, 김기현 후보는 46.25%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 사이의 득표율 격차는 7.49%로 송철호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엄청난 조작이 있었고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송철호 후보가 62.86%를 얻었고 김기현 후보가 37.14%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25.72%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7.49%였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25.72%입니다. 통계학적 관점에 보면은 이것은 미친 결과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사전투표의 조작 없이는 이렇게 7.49%의 격차가 25.72%의 격차로 확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선거 결과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선거 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가 17만 8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전 투표가 17만 8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표본 집단에서 4박 5일 사이에 울산 시민의 특정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고작이야 7.49%에서 1에서 3%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일 투표에서도 조작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를 정상으로 간주하더라도 사전투표의 조작 규모는 25.72%나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송철호 후보는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플러스 9.11%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경우는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가 마이너스 9.11%인 겁니다. 결국 18.22% 정도를 조작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에게 9.11%를 더해주고 김기현 후보에게 9.11%를 빼앗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격차가 18.12% 정도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울산시장 선거에서 깜짝같이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당한 당사자이면서도 CCTV를 사전투표 보관함에 달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속는 것도 아니고 연속해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 보궐선거에 속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짐당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혹평으로 국민의 암당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가 직접 사전투표 조작으로 패배했고 그리고 사전투표 동료를 외치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